2022년 12월 9일입니다. 오늘은 사건 통장 하는 날이어서 좀 이따 이제 나가봐야 돼서 그 전에 녹음 몇 개 해놓고 나가려고 합니다. 날이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조금 내려갔다가 롤러코스터는 늘 있는 거니까.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마약 검사, 그러니까 12구 참사 유류품에 대한 마약 검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 진행을 한 거죠. 고 이지한 씨 부친 전 배우라고 하시고 물론 이제 마약 검사를 일반 사건에서도 하느냐? 특정한 어떤 혐의가 있을 때는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하신, 희생당하신 분들한테 굳이 왜 마약 검사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예를 들면은 다른 어떤 사건에서 여러 명이 살상당한 어떤 사건에서 마약 검사를 했는가? 아니, 그렇지는 않죠. 상당한 혐의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 중에 희생당하신 분들 혹은 거기에 있던 부상자 이런 분들의 소지품에서 그런 게 나오면은,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나오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마약을 하고 중심을 잃고 이렇게 요동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 이것의 원인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런 시나리오잖아요. 참 이거는 사악한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이 마약 검사를 지시한 놈이나 그게 특수본의 어떤 놈이든 아니면 한동훈이나 아니면 소위 검찰의 마약 수사를 수사하는 애들이라고 하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또 나오는 거는 마약 부검의 과정에서 마약을 한다. 그 마약 검사라고 하는 것은 모발 검사, 소변 검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이제 모발 검사는 표준 프로토콜이죠. 근데 이 사체에 특정한 냄새가 나는 물질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어떤 일반 키트보다는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마약을 발견할 수 있는 키트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외에 예를 들면 단계는 이렇습니다. 그냥 낮은 단계, 중간 단계에 올라가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수사를 하는 것은 그 혐의점에 대한 수사선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 수사선을 설정하는 것은 당시 상황의 사건의 맥락과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모로 검토해 봐서, 그럼 이것을 수사한 놈들이나 아니면은 그걸 지시한 놈들은 이 사건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약에 의해서 마약을 흡입한 누군가 혹은 누군가들에 의해서 혹은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발된 아니면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세월호 참사 때 유병언 잡기 놀이랑 뭐가 다르냐. 당시에 유병언의 어떤 치부라든가 상당히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세월호 참사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유병언 추적 놀이를 해왔었는데 결국 보니까 사실 그거하고는 큰 관련이 없더라. 그러니까 유병언의 죄는 유병언의 죄대로 뭐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핵심적인 세월호 참사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그것과는 상당히 별개더라.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지금 12구 참사의 주요한 원인, 당시 현장에서의 대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찰이 왜 특히 이임재 같은 놈이, 아니면 이임재, 뭐 유미진, 뭐 그 외에 있는 그 경찰의 개선상에 있던 놈이나 뭐 이런 놈들이 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그걸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예를 들면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거나, 그래서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뭘 했거나,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축선상에 누군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뭘 했다. 그래서 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은 이 초기에 분명히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걸 그냥 방치했다. 여러 가지 지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수사선이 그런 것들을 싹 다 뭉개고 결국은 마약, 아니면 뭐 일부의 일탈. 근데 그들의 바램과는 달리 참 대단한 거는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류품에서 단 한 건의 마약 검사의 양성번호 나타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된 범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마약 청정 이미 지났고, 예를 들면 지금 홍대라든가 아니면 뭐 강남 어디 이런 데에서 불시에 들이닥쳐서 마약 검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한두 건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제가 말하는 게 뭐 홍대나 강남이 마약의 소굴이야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퍼센트를 집어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 수만 명이 거기서 있었는데 또 그 소지품이 있었는데도 단 한 건도 마약 양성반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는 오히려 수사하는 놈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즉 지금 거기서 희생당하신 분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마약과 관련이 없는, 통계적으로도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오는. 그건 뭐냐면 그분들은 말 그대로 이태원이라고 하는 지명과 관련이 없이 지나다니는 보통의 서울 시민 혹은 대한민국 국민 혹은 해외 동포, 아니면 외국인, 이런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반증하는 거죠. 오히려 그 마약 검사를 하는 것이 애초에 의도된 대로, 만약에 얘들이 특수본 애들이라든가 뭐 검찰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지금의 정권의 핵심에 있는 놈들이 이 사건을 마약 사건으로 이 국면 전환하기 한두 건이라도 유품에서 나왔다고 하면 당장 소위 말하는 쓰레기 언론들, 보수 언론들이 떠들어댔겠지. 봐라, 마약 나온 거 봐라, 저기. 응?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도 마약 처먹은 놈이 있었지 않았냐 라고 떠벌렸겠죠. 한 달 30며칠 40이 다 해가는데도 없잖아요. 이거는 전혀 마약과 관련이 없는 사건, 오히려 반증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사실은 이 마약 검사를 지시했는지, 아니면 그것도 유류품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 부검실에서
어떤 특정한 다른 검출 약품을 동원해서, 이거는 사실 이 희생자들을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변명을 하고 어떤 뭐 수사를 하는 뭐 한다고 뭐 이걸 떨어도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얘들이 도대체 뭐를 하려고 하는지가 이 건으로 금방 나타난 거고,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유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압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상민이나 윤석열 같은, 아니면 뭐 한동훈 뭐 이런 애들, 기본적으로 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그런 불순한, 즉 수사를 정치로 이용하는데 아주 탁월한 특수부 검사라든가 아니 그의 하수인들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국은 그들의 의도는 일단 좌절이 됐다. 대한민국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부 검사 애들 참 가소롭고 기가 차죠. 지금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저 따위로 되면 참 안쪽 팔린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뭐 정보관들 보직 변경, 아니면 뭐 이제 다른 데로의 인사 이동, 또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유상명 총경에 대한 뭐 징계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본인 윤희근이, 그리고 그 한 줌도 안 되는 같지도 않은 경찰 수뇌부 놈들, 그것도 특히 경찰대를 중심으로 한 자기들의 나쁜 짓을, 아니면 자기들의 죄가를 덮으려고, 윤희근이 네가 제천에서 뭘 했는지, 제천에 있었던 거 맞는지, 대선에서 뭐에 놀고 처먹었는지 밝혀라. 김강호, 너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서 뭐 했는지 밝혀라. 그리고 이임재, 유미진이 그 관련된 그 주변의 똘마니들 밝혀라. 왜 술 처먹고 돌아다닌 건지, 아니면 핸드폰 어디 처박아 두고 아니 누구랑 있었던 건지, 누구랑 술 처먹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거기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건지 밝혀라. 거기서부터 이 12구 참사의 수사가 진짜 진행이 되는 거지. 계속 그 같지도 않은 격까지만 빙빙빙 돌려갖고 결국은 수사를 앞시고 한 것이 이따위 수사의 결과를 참 가소롭기도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류품에 대한 마약 검사는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이었다. 어느 놈이 그거를 지시를 했고 결정했는지 반드시 밝혀서 징계할 거 징계하고 처벌할 거 처벌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건 진행되는 대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부고가 하나 날라왔네요. 이 울산 교육감이 노옥희라고 하는 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심장마비로 사망한다는 게,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지역기관장 오찬 모임 중 심장마비 사망했다. 아마 이분이 그쪽 울산의 첫 여성 교육감이자 재선했고, 이분이 아마 전교조 활동도 하시고 오랫동안 교육운동가 사회운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86년에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교육민주화 선언을 참여하셨고 전교조 울산지부 1, 2대 위원장도 지내셨던,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우산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될 분인데 상당히 안타깝게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진보 뭐 교육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다시 또 선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렇겠죠? 보궐선거를 해야 될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사건 중에 하나가 뭐 좀 좀 애매한 거 하나가 있어 갖고요. 뭐냐? 이 김웅이라고 하는 이제 고발사주 의혹 관련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김웅을 그 텔레그램을 해서 문서를 연결해 줘 갖고 이제 불기소 처분에 근거가 된 검찰 수사 보고서가 허위 면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김웅이 손준성한테 텔레그램으로 고발 관련된 사주 관련된 현직 검사인 손준성한테 김웅 현직 국회의원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죠. 후보자였죠. 받은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게 관련된 고발장 사본이든 아니면 그걸 찍은 것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맞느냐 아니냐, 그게 포렌식이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정식으로 수사하면 될 거를, 문제가 그게 아니라 담당 부장검사가 뭘 했냐 하면은 이 담당 부장검사라고 하는 건 서울중앙지검의 001부장, 이 공공수사는 이제 예전에 일종의 그 공안부죠. 공안 일부 이희동 부장검사, 얘가 이제 그 문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에 있는 포렌식 전문 수사관이 따로 있습니다. 즉 포렌식 센터가 따로 있죠. 얘네들도 대검의 과학수사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검찰청에 과학수사부를 두고 거기에서 포렌식을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하더라도 일종의 독립적인 어떤 영역의 그 독립성을 해야 되는데, 수사하는 애들의 밑에 그 증거 분석하는 애들을 귀속시켜 버리니까 이런 물꼬락소락상이 난다. 왜 국가수를 경찰과 분리된 독립적인 기관으로 두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 검사 애들은. 지들이 다 신이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전문 수사관이 있습니다. 이건 뭐 검사는 아니고 밑에 있는 검찰 수사관이겠죠. 부장검사가 불렀어요. 자신의 사무실로. 근데 일종의 면담을 한 거예요. 그 면담이란 게 수사입니까? 내용은 그런 거죠. 거기에 이제 자기 부하, 공안부, 공공수사 일부 소속 수사관도 있고, 여기에 포렌식 수사관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부장검사가 이제 자기 말로 물었다는 거예요. 야, 예를 들면 이제 김웅의 핸드폰이나 이런 거겠죠. 이거 이렇게 봤는데 텔레그램 이런 거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수사 보고서가 법정에 제출돼서 예를 들면 그것이 저거라는 거죠. 이 김웅을 불기소하는데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사 보고서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손준성한테 김웅이 이렇게 전달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그건 뭐냐면 불법의 경우와 혹은 합법적인 아니면 중간의 경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정도 이 포렌식 전문가, 이제 이 전문가로서 일종의 조언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수사를 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단지 참고만 이걸 한 거냐? 근데 이게 이제 면담 보고서인지 아니면 면담 녹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수사 보고서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 포렌식 전문가가 야, 너 정식으로 수사. 네, 이게 참고인이죠. 참고. 아무리 이 포렌식 수사관이라 하더라도 공안부장의 수사하는 사람들이 불러갖고 하면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참고인 신분은 참고인 진술서를 써야 되고, 참고인 조서를 써야 되고, 그 참고인 진술서를 담당하는 포렌식 수사관이 읽고, 제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맞습니다. 날인하고 정식의 진술 조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없어요. 그건 뭐냐면 얘네들도 그걸 아는 거죠. 이 부장검사나 얘네들. 왜? 그리고 이런 진술 조서는요, 한 명이 합니다. 두 명이 합니다. 이것도 피신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에 작성하는 이 판례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한 명만 해서 수사하는 사람이 한 명만 해서 이거 하면은 요건이 안 돼서 이 보고서, 수사 보고서 자체가, 조서 자체가 증거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건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웃긴 거죠. 부장검사가 그냥 야, 차 한잔 먹자. 들어와서 야, 이건 어떻게 하니? 예, 이건 뭐 이런 거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간 거예요. 이 포렌식 수사관은 자기는 그냥 부르니까 가서 그냥 면담이 아니라 이런 설명해 달라는 거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수사 보고서 둔갑해 있네. 나는 진술조서 쓴 적이 없는데, 사실은 자기는 그냥 조언으로 생각해 갔는데 부장검사에는 그게 아니라 정식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그걸 근거로 불기소 처분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법적인 요건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료를 부리고 이 양아치 짓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왜 이런 문제가 되냐면, 공수처 수사를 하면서 아니면 손준성의 검사 재판할 때 그 포렌식 수사관이 법정에 와서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정식으로 그런 진술서 쓴 적도 없어요. 아니 여기 있잖아. 이건 제가 정식으로 진술조서를 쓴 것이 아니라 부장검사가 자기가 불러고 가서 내 의견이 뭐냐고 물어본 거 정도지. 이게 무슨 이게 뭐냐? 그럼 이 부장검사 이희동이 조작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닌데, 자기는 그냥 단순하게 몇 마디 진술조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한 거를 정식 수사보고서로 둔갑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문제는, 이런 경우에 윤중천 면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한 검사는 기소됐어요. 그러면 이희동이도 사실은 기소돼야 맞는 거죠. 왜? 조작했잖아. 윤중천의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검사가 기소되면 얘도 기소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위로 수사를 하느냐? 사실은 자신이 없었던 거다. 뭐냐? 손준성과 김호로 넘어오는 어떤 자료 부분에 대해서 포렌식 전문가들이 누가 봐도 이건 좀 넘어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홍을 불기소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김홍을 불기소하고 기소해버리면 손준성도 연결이 되는 거 다 줄줄줄 날아가니까, 김홍을 불기소할 때 근거가 이렇게, 근거 자체가 조작. 그런데 이거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나 관련된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게 임의로 보고서 쓴 건데 이걸 정식 보고서로 만든 건 이상하다. 이제 문제는, 근데 서울중앙지검 애들이 하는 말이 그냥 면담을 한 거고 그런 거는 날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죠. 왜냐?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면담으로 보고서가 작성된다고 하면은 그 포렌식 수사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겠죠. 아니면은 확인을 받게 하겠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조언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의 원칙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수사기관이 증거분석기관을 자기 밑에 두는 건 이건 넌센스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CSI 부분도 있지만 사실 CSI, 경찰의 CSI는 증거를 취득해 갖고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중간 단계가 CSI인 거고, 사실 그리고 경찰의 어떤 사이버 수사대의 포렌식도 엄격하게 다 CCTV 찍어서 증거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 다 유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검에 과학수업을 둔다 하더라도 그 과학수업의 부장은 검사장이 아니라 아니면 그걸 독립시켜야 되는 거고, 저는 사실 대검의 과학수업이나 이 경찰에 있어서의 아니면 국가수의 증거 분석 영역 이런 영역은 다 공조이사나 과학수사위원회로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고, 그 주장의 합리적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즉 수사하는 애들은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 포장하거나 여러 가지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걸 수사를 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불법은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검사가 뭐 데려다가 뭐 조지고 패고 마음대로 자백받고 별건 수사하고 뭐 패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건 수사해서 압박해서 자백만 받으면 돼. 지금은 또 똑같습니다. 포렌식 같은 거 막 압수수색 대량으로 해갖고 이 업무 못하게 하고 싹 다 긁어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되면서 자백받고 자기 유리한 증거만 제출하고 불리한 건 빼버리고 이런 꼬락서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 뭐 연결됐지만 사실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수사하는 자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증거 분석을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가장 나쁜 사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는 수사와 증거 분석의 분리도 동일한 축선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끊고 넘어가겠습니다.